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자본의 분류입니다. 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기업 재무 상태 속사를 보는데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본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재무제표에 나오는 자본,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숫자 같은데 사실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 같아요. 그쵸?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퍼즐 조각들을 좀 명확하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 자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요. 자본이라는 게 기업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수한 자기목, 그러니까 순자산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본 이꼴 자산 부채 이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이 자본이 그 돈이 어디서 왔냐, 또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뉘거든요. 아, 5가지나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자본 총액만 봐서는 모르는 기업의 진짜 스토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좀 파헤쳐 먹죠. 좋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 자본금이네요. 이건 주주들이 회사에 직접 놓은 돈, 가장 기본적인 미천,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회사의 법적인 기본 자본이고 사업에 정말 씨앗이 되는 돈이죠. 아, 씨앗이 되는 돈. 네, 보통 주식 발행수에 액면가액을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뭐랄까 회사의 설립 기반이나 규모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 지표예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조각, 자본잉여금. 이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주식 발행이나 감자 같은 자본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식을 액면가보다 좀 비싸게 발행했을 때 남는 돈, 그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거요. 아하. 여기서 핵심은 이게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영업이 아니라. 네. 투자 유치 같은 자본 거래 과정에서 생긴 뭐랄까 일종의 덤이죠. 덤이요? 네. 그래서 회사의 핵심 사업 수익성하고는 직접 관련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게 크다는 건 외부 자금 조달이 활발했다는 신호는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회사가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바로 보긴 좀 어렵죠. 아, 그렇군요. 사용처도 제한된다고요? 네, 법적으로 결손 보전이나 자본금 전입 이런 식으로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막 늘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왜 늘었는지 그 배경을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자본 조정. 이건 이름부터가 뭔가 좀 임시적인 느낌인데요.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약간 애매한 것들 모아놓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기 주식,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예요. 네네.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처럼 자본에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는 항목 중에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직 최종 처리가 안 된 약간 임시 계정들이 여기 속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이 항목 중에는 자기 주식처럼 자본 총액에서 오히려 빼는, 즉 마이너스 성격을 가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 성격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전체 자본이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줄어들 수 있죠. 그럼 이건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 자기 주식이 많다는 건 회사가 주가 관리 같은 걸 위해 자사주를 샀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고 자본이 그만큼 묶여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아, 돈이 묶인다. 네, 자본 총액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아, 이건 진짜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요. 하하, 그렇죠. 좀 길죠? 당장 손익계산서에는 안 잡히는데 자본에는 영향을 주는 미실현 손익이라고요? 매도 가능한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아직 팔지 않은 주식 평가 가치가 오르내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아, 비유 좋네요. 당장 현금 얻은 이익이나 손실은 아닌데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익이랄까요? 잠재적 손익? 네. 그래서 기업 가치의 어떤 숨겨진 변동성,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조각, 이익잉여금. 이건 좀 익숙한데요. 회사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순이익 중에 배당 안 하고 차곡차곡 쌓아둔 돈, 그거죠. 네, 바로 그거죠. 회사의 꾸준한 영업활동 성과가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아, 누적된 결과? 네. 법적으로 꼭 쌓아야 하는 돈, 법정 적립금도 있고
회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 알아서 쌓는 돈, 임의적립금도 있고요. 네네. 이 이익잉여금의 규모나 증가 추세를 보면 기업의 진짜 이익 창출 능력, 또 재투자 여력, 그리고 주주에게 배당 줄 수 있는 능력과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 아까 본 자본잉여금하고는 확실히 성격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회사의 핵심 경쟁력에서 나온 결과니까요. 와, 들어보니 정말 그러네요. 결국 기업의 자본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얼마 있다 이 숫자가 아니라 이 5가지 요소들이 다 엮여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커왔고 또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 이걸 보여주는 한편의 이야기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딱 그래요. 이 5가지 분류를 이해하면 그냥 회사가 이익봤다, 손실봤다 이걸 넘어서요. 그 자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네. 성장의 동력이 외부 투자,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에 많이 의존하는지, 아니면 내부 이익 축적, 즉 이익잉여금에 기반하는지 이런 재무 상태의 질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질적인 측면까지요. 네, 훨씬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앞으로 재무제표를 볼 때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꾸준히 이익잉여금을 늘려가는 회사가 있고 또 다른 회사는 주로 자본잉여금 변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때 네. 이 두 회사의 성장 방식이나 미래 안정성에 대해서 각각 어떤 다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이 차이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당신이 기업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